피해를 받은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성착취 산업의 축소 해소를 위해서는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여성을 성산업으로 유인하는 알선자를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성구매 알선자만을 처벌하는 일명 노르딕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정안은 법 해석의 기준이 되는 목적 조항의 성매매는 성별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로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자 구조적, 수탈적 착취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지우는 피해자 정의 조항, 보호 처분, 그 밖에 여성이 처벌될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성구매, 알선 및 인신매매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상 특례 조항을 참조 준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한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항하여 가해 행위의 태양을 폭넓게 포섭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성구매자에 대한 과료를 삭제하고 기존 법정형의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은 현행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법이 제정 당시처럼 국가의 성착취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여성을 구조적, 수탈적 폭력에서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성을 사는 행위가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수요 차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더 평등한 세상,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에서도 이렇게 잘 나와 있듯이 완벽한 건 없지만 저희가 조금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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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정희정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정희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N번방 사건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다 함께 분노했던 일이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외에도 수많은 성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신체와 인격을 극단적으로 도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어떨까요? 성매매란 남성의 욕망을 무한 긍정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인격을 도구화하면서 알선자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거대한 산업입니다. N번방과 같은 성범죄의 바탕에는 이처럼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문화가 깔려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성매매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알선자, 구매자, 여성 중에서 유일하게 도구화된 사람인 여성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범죄자일 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성매매 여성으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여성은 성매매된 자로 법에 명시되어 거래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매매 여성은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까? 가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부과하는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을 더욱더 열악한 구조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성매매 현장의 현실은 쉽게 번다는 돈, 사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성매매 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와 다양한 폭력 피해는 말할 수 없이 광범위합니다. 인권을 침해했던 알선자와 구매자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오직 성매매 여성들만이 불법과 각종 폭력 피해를 증언할 수 있으며 이것은 현행법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는 단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공동체로 나아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사회, 경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그 결과도 너의 책임이며 심지어 너는 범죄자라고 말하는 곳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된 약자가 피해를 입기 전에 보호하고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부실 삼아 자신의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을 응징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매매라는 이름의 착취와 폭력에 반대하고 그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기에 여성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한 공동체로 나아갈지 우린 결정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지금 당장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라! 세 번째로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바라님의 글을 전북 여성인권센터 오정희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도 주권자다. 배제와 낙인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성매매 처벌법 시행 20년. 이제는 성평등 국가의 국민이고 싶다. 지금 당장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라. 저는 군사사제로 또 많은 성매매 현장에서 희생된 여성을 떠올리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성매매 경험 당사자 뭉치 네트워크 뭉치의 바라입니다. 발언에 앞서 부탄 계곡동 업소에서 발견된 주인 잃은 언니의 일기 한 구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살 틈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언론과 창살 틈 사이로 새가 말한다. 지도층들은 짹짹. 그 하나같이 모습은 내 모습이었다. 나의 목적을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남들이 알아듣는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가르쳐 줄 텐데 아무도 모른다. 새의 울부짖음을. 그런 새를 보며 나 역시 울고 있다.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2002년 1월 29일 군산 계곡동 화재 참사. 화염 속에서 울부짖던 언니는 자신이 새와 같다며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매매 특별법. 우리는 언니에게 더 이상 성매매 현장에서 착취당하는 여성이 없다고, 성평등 사회가 되었다고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과 실천으로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언니에게 웃으며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탈성매매 이후에서야 군산 화재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성매매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을 접한 후 꽤 오랜 동안 힘들었습니다. 언니들의 죽음 뒤에서 만들어진 성매매 방지법, 그 법을 통해 여러 지원을 받으며 죽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의 삶이 덤으로 얻어진 것 같아 고맙고 미안해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덤으로 얻어진 삶. 그래서 저는 언니들에게 답하기 위해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재 참사 당시 한국 사회 성매매는 있어도 없어야 했고 협박과 감금, 폭력이 난무했지만 외부로 드러날 수 없었습니다. 업주는 공무원에게 돈과 여성을 상납하고 형 동생 관계를 유지하며 성매매의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군산 계곡동 아방궁 업소 철거를 앞두고 내부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 맡은 매캐한 냄새가 그날을 말해주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연기를 머금은 옷까지, 두꺼운 철문, 좁은 계단, 불법 개조된 곳을 곳곳을 보며 참담했습니다. 이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업주와 공무원의 유착, 비리, 그리고 그곳을 찾아갔던 성매매자들의 묵인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여전히 성매매 현장에는 여성이 공급되고 차량이 필요한 원년님들 통합버스는 필요한데 어디에다 여성의 몸을 매개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성착취 현장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보다는 나아졌다고. 무엇이 나아졌을까요?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이 나아졌나요? 피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물리적 감금이 없는 심리적 감금 상황에 처한 가난한 여성들의 상황이 더 나아진 걸까요? 여성들이 왜 늘 공급당하는 존재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차악을 상상하기보다는 성착취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매매 현장에 있으면서 조롱과 비난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성매매는 여성의 탓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가족을 둔 것,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것, 성폭력의 대상이 된 것도, 성매매 여성이 된 것도 수만 가지 이유가 다 제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성매매 현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나가면, 만약에 빚이 없다면, 만약에 긴 상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두렵지 않게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성매매 처벌법 전면 개정입니다. 한국 사회가 현행대로 여성을 처벌하는 법을 유지한다면 성매매 착취 현장에 대해 사회가 묵인하는 것과 같으며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에게 마이크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은 여성의 탈성매매를 막는 장벽입니다.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 알선자도 성구매자도 여성도 처벌하는 성매매 처벌법. 여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도 처벌 수위는 알선자와 성구매자보다 높고 범죄자라는 낙인과 벌금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1999년 스웨덴과 2016년 프랑스가 성평등 모델을 도입한 후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의 행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는 한국과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았을 때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고 성착취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는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강력 처벌했을 때 성매매 수요가 줄어들며 법이 시행되고 국민들은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는 시민사회의식 변화 또한 느꼈다 전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성매매 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국가는 성매매 방지법 원 취지로 회귀해야 합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매매 처벌법 개정으로 국가가 답할 차례입니다. 2024년 3월 22일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볕이 많이 뜨겁고 저희가 좀 오랜 시간 서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뒤로 물러나서 조금 좀 휴식을 취하셔도 됩니다. 네, 협박과 감금, 여성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매매 특별법이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외쳐보겠습니다. 성매매 있는 세상에 성평등 없다.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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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처벌 조항 지금 당장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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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번째로 현장 상담센터 협의회 에이레나 여성 인권 지원 상담소의 오선민 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은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20주년의 해입니다. 2002년 발생했던 군산 대명동 개복동의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는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착취와 폭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사회에 공론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를 단순하게 개인의 자의적 선택적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며 성매매 피해 여성이 폐쇄적인 구조에 의해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국가는 책임을 통감하였고 성매매를 금절,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처벌법, 보호법 두 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성매매 처벌법 제1조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결지 단속 및
구매자, 알선자, 업주 등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하며 성매매 근절을 도모하고 사회의 낙인과 부정적인 인식 속에 숨어있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법 제정은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정말 보호하고 있습니까? 뉴스만 봐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는 안일하게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국가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성산업이 장성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행위자라는 또 다른 잣대 앞에 놓여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폭력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표명한 입장입니다. 성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은 대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처벌법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 하나여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은 강제성이라는 피해를 입증하지 않으면 성구매자와 공범처럼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성매매 자체를 한 사람의 인격에 파괴하는 인신매매임을 인식하지 못하며 여전히 여성의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처벌을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근절 및 여성인권 보호라는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어떠한 피해를 당해도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어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수자와 알선 업주들에게 약점이 되어 성착취의 또 다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건재한 성매매 산업의 수요를 줄이고 피해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처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세계 최초 성매수자 처벌법으로 노르딕 모델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성구매자 및 알선자를 형사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로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적으로 스웨덴 국민들은 인간의 신체를 돈으로 사는 행위, 즉 성매매가 인권 침해가 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매매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인신매매라는 근본적 사실을 기반으로 성매매에 대한 수요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착취 피해 여성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보고 성매매 수요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인신매매, 성착취입니다. 그렇게 강력히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네. 자발 비자발 구분하지 말고 사회적 구조의 문제임을 인정하며 하루빨리 성매매 처벌법이 개정되길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성 처벌 조항 지금 당장 삭제하라! 삭제하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라! 네, 다음으로 정의기억연대 소정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9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소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께서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를 이어받아 여성, 인권, 평화의 관점에서 세계 시민과 함께 분쟁하 여성인권 침해 및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일본 제국주의 정부와 일본군이지만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자리한 이 사회의 구조에 숨쉬듯 버티고 있는 여성 혐오와 성착취 때문입니다. 폭력 구조의 근절을 위해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고 있는데요. 정의기억연대의 경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상규명, 법적 배상,
공식 사죄 등을 요구하는 수요 시위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수요 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매매 알선자, 구매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오늘의 주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이뤄지는 수요 시위 맞은편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끊임없이 시위를 반대하는 혐오 세력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꼬드김에 넘어갔다잖아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유튜브로 보는 앵무새도 더 많은 단어를 말하던데 앵무새에게 참 미안한 비유입니다. 꼬드김에 넘어간 것은 강제 연행이 아니라는 것. 전 정말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은 전쟁 상황 속에서 식민지 여성이 군사 자원으로 취급되며 폭력 상황에 놓였다는 것. 인권이 말살되었던 이 문제를 없었던 것처럼 치부하여 잊고 반복하고 또 잊고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폭력이 피해자의 탓이라며 이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여성폭력은 어떻습니까?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탓하는 가해자들, 없던 일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방관자들, 피해자를 예민하게 취급하며 침묵하게 만드는 시스템까지 너무나 유사합니다. 강제냐 자발이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나뉠 리가 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녀라는 그고들의 발언 역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에 기초합니다.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려는 잣대는 무엇을 가리고 있습니까? 성매매, 성착취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의 본질을 흐릿하게 가립니다. 가해자와 성착취 구조를 만든 자에 대한 처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쉬이 지워져 버립니다. 최근 부산일보의 취재진이 2023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성매매 알선죄 1심 판결문 233건을 조사해서 기획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매매 알선 권고 형량 기준을 만든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권고 형량을 초과하는 사례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판결문에 업주라고 나타난 피고인 중 집행유예가 무려 56%였고요. 솜방망이도 이렇게 풍실한 솜방망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망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떡하니 업주라고 써있는 피고인의 절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법부는 진정 2004년 오늘 제정된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작동시킬 의지라는 게 있긴 합니까? 성매매를 방지하겠다는 그 목적에 맞도록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피해자의 침묵, 피해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길 바라는 자들은 명징합니다. 성매매를 정당화하려는 남성 중심주의적인 문화, 여성의 몸을 재화로 환원시키려는 자본주의 카르텔,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하느라 바쁜 사법구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생산하고 낙인 찍는 사회구조입니다. 성매매는 해결 가능한 사회 문제입니다.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성매매 성구매자, 알선한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착취 구조를 깨부수고 단단한 성평등 사회의 토대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부수고 개혁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의 사람과 손잡으며 한국사회 탈성매매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합시다. 걸음걸음에 정의기억연대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성착취는 역사와 함께 성장하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라는 상처만 깊게 남깁니다. 돈으로 성착취가 덮어지지 않도록 외쳐보겠습니다. 성매매 있는 세상에 성평등 없다!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라! 준비는 끝났다! 지금 당장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라!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연대 발언으로 탁틴네일 아동 청소년 성폭력 3당소의 김세은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탁핀네일의 김세은입니다. 탁핀네일은 아동, 청소년, 청소년의 인권, 특별히 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평등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세대의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성매매 처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 8월 9일 강릉에서 초등생들을 강간하고 성매수한 가해자 6명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성착취를 목적으로 채팅앱을 통해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5명에게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데 그쳤습니다. 피고인 6명 중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 전력이 있고 친구를 데려오라고 요구한 가해자조차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만약 초등학생들이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판결했을까요? 이득을 위해 성인을 만나러 갔으니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성매매와 관련한 통념이 작동한 것은 아닐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매매 처벌법을 통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착취 가해자들이 SNS나 랜덤 채팅으로 거리낌 없이 아동들을 유인하고 성착취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법과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성착취로 보지 않는 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타인의 성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처벌받을 일이 아니고 구매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타인의 인권을 돈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어디에서 배워야 합니까? 이러한 판결에는 성구매자들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으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도 온갖 양형 사유가 덧붙여져 재판에서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이 신고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사회적 낙인과 2차 가해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곤 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이 받는 사회적 낙인은 성매매 행위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인은 성인 여성 피해자가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들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 어떤 낙인과 비난을 받는지 알고 있고 그 잣대를 자신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합니다. 어렵게 신고를 하더라도 양육자가 자발적으로 했으니 우리 애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현실은 피해 아동의 불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해 아동이 2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 피해 여성을 비난하고 가혹하게 처벌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 사회에서 성매수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배경에 성매매 처벌법이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낙인 찍기를 반복하고 성산업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성매수 피해 여성을 행위자로 규정하는 한 아동들도 사회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이 2차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 여성을 행위자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비난 멈추고 성매매 처벌법에서 피해자를 행위자로 규정하는 내용 삭제하라. 네. 이렇게 발언을 들으니 왜 성매매 처벌법이 개정돼야 하고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어 알선자와 구매자를 강력히 처벌하며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낙인 없는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퍼포먼스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걸음만 뒤로 물러나 주시면 다시 함께 센터에서 준비한 퍼포먼스가 가운데로 올 것입니다. 성매매 처벌법 중에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법적 한계와 성매매 구조 및 피해자를 거미줄로 표현하고 연결고리들을 해체함으로써 성착취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성매매 처벌법 개정이 필수임을 드러내는 퍼포먼스입니다. 조금만 더 붙인대요. 성매매 처벌법 개정으로 발생될 변화들에 대해 다 함께 같이 상상하고 요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줄이 하나씩 잘라질 때마다 우리는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네. 기자님들과 많은 단체분들께서 사진을 찍고 계신데요. 네, 멋진 사진이 잘 나오기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서 저희는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고 성평등 모델 실현하라! 네, 여러분들은 지금 글씨가 보이지 않으실 수 있지만 앞에서 보면 성산업 카르텔, 성상투마, 성매수문화, 여성혐오, 피해자 처벌, 성적 대상화, 유흥 접객 문화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성착취 구조가 우리 사회 속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줄들이 하나하나 삭제될 때마다 여러분 크게 함께 외쳐주십시오.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고 알선 카르텔 해체하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고 성매수자 엄벌하라! 네, 줄이 잘 잘리고 있죠. 다시 한번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고 유흥문화 개선하라! 마지막 줄이 댕강 잘릴 수 있도록 크게 외치겠습니다.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고 피해자 처벌받라! 네, 이러한 성착취의 모든 구조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저희가 필요한 곳에서 계속 외치겠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사후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자분들과 각 단체에 전달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던 이태영님은 하나의 법 개정을 위해 14번의 국회가 바뀌는 동안 그때마다 찾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매매 처벌법 개정이라는 큰 숙제를 마칠 때까지 전국에서 모일 것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최초의 시기상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폭력 근절은 이러한 시기상조를 투쟁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 처벌법 개정이 아직도 시기상조일까요? 성평등 사회를 위해 나와 가족이, 내 친구가, 동료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회가 안전하길 바란다면 지금이야말로 시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라! 다시 피켓을 돌려서 노란색이 저를 보이게, 보라색은 당사자님들이 보시고 외쳐보겠습니다. 성구매자 처벌하면 성매매는 사라진다! 성구매자 처벌하라! 여성 처벌 조항 지금 당장 삭제하라! 성매매 있는 세상에 성평등 없다.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저희는 언제든지 뭉칠 수 있도록 다시 만날 건데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낭독하시는 분 준비되셨죠? 네, 한 번 더 듣고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성매매 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준비는 끝났다. 22대 국회는 성매매 처벌법 개정안 발의하여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고 성매매 성착취 범죄 강력 처벌하라. 가자.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고 성평등 국가로. 2004년 3월 22일 성매매 방지법은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군산, 대명동, 개벽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물결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근절을 천명하는 성매매 방지법 제정으로 수렴되었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시행은
성매매가 더 이상 개인의 성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임, 나아가 성매매 문제 해결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법 제정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간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성매매 착취 구조는 더욱 교묘해져 왔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착취 현장에서 성매매 알선, 데이트 폭력과 협박, 스토킹, 사기 피해, 불법 촬영, 성폭행,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매매 차별법상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성매매 피해자로 구분하는 규정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현재의 법으로는 온전히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건강사법부는 거의 모든 성매매 여성을 법적 보호의 대상보다 성매매 알선 및 운영자, 구매자 같은 선상의 성매매 사범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매매 사건 자체를 여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명 피해자가 없는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행위로 단속 및 입건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2004년 제정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와 명백하게 모순된다. 194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 의정서는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및 공공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79년 채택된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서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1962년, 1984년에 이 의정서와 협약에 가입 및批准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없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의 치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여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여 성매매가 여성폭력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성매매는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명백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자 여성폭력이다. 그럼에도 현행 성매매 처벌법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성매매 범죄는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 성매매 여성 처벌의 해악은 현실적으로 심각하다. 성매매 성착취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들은 성매매 여성의 이러한 취약함을 악용하여 더욱 쉽게 착취하고도 처벌되지 않은 악순환이 전개된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했기 때문에 사문화되었다. 성매매 방지법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처럼 사문화된 법으로 전락하게 둘 수는 없다. 이에 2022년 3월 전국의 성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모든 현장 단체가 한 목소리로 성매매 처벌법 개정연대를 228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발족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 성매매 피해 지원 기관의 법률 지원 사례 연구를 통해 성매매 여성이 처벌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내고 지역별 기자회견과 성매매 처벌법 개정 촉구 1만 서명운동, 유튜브 광고 영상 게시, 전국 공동행동 등으로 성매매 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리고 작년 오랜 토론과 공동 작업으로 성매매 처벌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법안의 명칭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과 심신의 온전성을 침해하고 성평등을 훼손함을 확인하고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 등은 성산업 확대를 유발하여 국가 산업 구조를 왜곡하며 여성, 이주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지위를 하락시킨다는 점을 유의하여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그 알선,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가 된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하며 국민의 인격권, 신체의 온전성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 20년 새로운 성매매 처벌법이 발의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성착취다. 성매매는 여성폭력, 인권침해 문제이며 여성 혐오와 낙인에 강화한다. 성매매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성매매를 구성하는 착취적 환경과 구조 문제이다. 그리고 성매매는 해결 가능한 사회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착취 산업 카르텔 속에서 명백한 피해자인 여성이 처벌되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매매가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임을 알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착취 산업을 통해 여러 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착취 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성착취 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 20년 이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고 새로운 법안을 재탄생하길 강력히 주장하며 성매매 처벌법 개정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착취 산업은 수요를 중심으로 유지 강화된다.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 등 불법 행위 강력 처벌하라. 하나,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으로 취한 부당 이득을 몰수 환수하라. 하나, 성매매 성착취 구조에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이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성매매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고 성매매 성착취 범죄 강력 단죄하라. 지금 당장! 2024년 3월 22일 성매매 처벌법 개정연대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 성구매 수액 차단 공동 행동. 네, 오늘 저희는 성매매 방지법 제정 20주년 성매매 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기자회견문을 평택여성인권상담소 품 소냐의 집 인권여성희망 강강술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외쳐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성매매 처벌법 개정하라!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지금 당장 삭제하라! 성구매자 처벌하면 성매매는 사라진다! 성매매 있는 세상에 성평등 없다! 성매매 처벌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히 돌아가십시오.